남아있지 않은가, 이런 것까지도 동시에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노봉 교수님께서 한국 사회 한번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중국 서단의 동향에 대한 고찰입니다. 박노봉입니다.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분이 시간 많이 썼으니까 저는 못 쓰겠네요. 자,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현대 중국 사단의 동향에 대한 고찰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 크게 실용서에 예술서예로 나누고 전통은 순수 신고전, 비전통은 현대 학원,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현대 중국 사단은 1950년에서 70년대 사이, 이 사이에는 소위 문화 대혁명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활동은 거의 중단되고 없어졌습니다. 70년대 말부터 각계 가층에서는 사회를 관심을 갖는 그런 예술로 발전시켰습니다.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창작 이론은 전환기를 맞이하여 전통사회를 개선하고 또한 시대 특징을 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부터 예술 사상은 심화하였고 창작은 다원화로 발전하였으며 새로운 황금 시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문자를 떠날 수 없고 붓을 매개체로 삼아 작가의 성정을 표출하는 예술입니다. 따라서 문자가 있기 때문에 사회는 실용사회와 예술사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사회는 전통, 비전통, 이 비전통에는 현대파, 학원파, 유행서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동향을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실용적인 서사는 예술사회를 분명히 선도하고 있습니다. 생긴 걸로 보면은 골이라든가 금석, 비의 벼랑이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은 각골문, 금문, 소전, 비각, 묘지명, 마의, 각성. 또한 서사, 직접 붓을 가지고 서사하는 것은 종이라든가 이거 다 비단이겠죠. 여기에 따라서 서계, 공문, 서찰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전부 다 이러한 것들은 실용적인 의보다는 예술적 의의가 실용적 의의가 예술보다는 크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실용에서 출발하여 점차 작가의 성정을 표현하는 예술적 사회의 성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회는 실용과 예술이라는 이중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용사회를 대표로 하는 민간사회는 문인사회와는 달리 법도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들의 진솔하고 천진난만하며 거리낌이 없는 방종한 필요와 정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당대 사회가들 중에서 특히 중청년 작가들은 의식적으로 이러한 민간사회에서 사회를 뿌리를 찾아 창심과 변화의 계기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용사회는 단순히 문자만 서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보다는 여기에서 예술적 영향물을 찾아 새로운 창작을 모색하는 현대 중국 사단의 동향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사회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었는데 먼저 순수 전통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의 명작과 비각의 형질만 답습하면서 조금 더 바꾸는 걸
원치 않는다. 기본적 사상은 임무만 하면 그만이지 변화나 대담한 창신 따위는 말할 필요가 없다. 임무할 때 모두 똑같을 수 없으니 단지 임무만 열심히 하면 변화는 자연히 그 안에서 나온다. 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속한 이론가는 변화를 반대하지 않고 창작의 추구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서해 기초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점차 많아져서 서단에 강한 역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서단은 전혀 아닙니다. 중국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에서 또 하나는 신고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고전주의는 1993년 주중거리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의미는 신고전주의는 전통을 재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창작 경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추구하는 핵심은 새로움이고 전통을 바탕으로 삼아 생명의 기치를 부각시키며 당대 신미 정치를 드러나게 하는 예술 품격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서해 계몽운동이며 또한 이성적 역량을 갖춘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작품을 보면은 주중거리입니다. 신고전주. 전통파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다음, 비전통. 전통 서예가 아닌 것은 모두 비전통의 범주에 넣고 이를 현대파, 학원파, 유행서풍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파는 현대서예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현대서예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대서예라고 한다고 하면은 현대 사람이 쓴 것은 전부 다 현대서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대서예가 지향하는 목표와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용어보다는 이것이 만약 50년, 100년 된다고 하면은 그때 현대서예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좀 신표현주의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제시해봅니다. 용어라는 것은 특히 고유명사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 현대파는 1985년 왕학중의 일본의 전위파, 아까 말한 김병기 교수님이 말한 것과 풍경이 이러한 것이 바로 소자수, 서파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의 품격을 계승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보 단계, 발전 단계, 심화 단계로 이어졌는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보 단계로 보면은 1984년 왕학중에 일본 쯔쿠바 대학에 객자 교수로 있었는데 이때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고 거기서 보았던 일본에서 보았던 현대파에 대해서 현대파 서예에 대해서 중국에다가 선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동조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1985년 10월 현대 석법수전이라는 전람회를 개최하고 그와 동시에 현대서화 학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86년 3월에는 대산성이라는 사람이 인민일보의 현대서법 초탐이라는 글을 발표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파 이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산청은 같은 해 6월 첫 번째 개인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초보 단계에서 이런 전람을 했었을 때 중국 사단의 일반적 평가는 이것이 그림인가 또는 서예인가 라는 논란과 질책을 함께 받았습니다. 당시 나왔던 출품하였던 작품의 대표적인 것인데 왕학중의 부화입니다.
요거는 뜰부자에다가 그 거위한자인데 지금 요렇게 좀 이것이 지금 원래는 작품 자체가는 칼라였겠지만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전부 다 흑백입니다. 지금 요 일의 도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스캔한 거기 때문에 흑백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요것은 그 물색깔을 약간 그 파란색으로 물색깔을 칠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색깔 위에 거위가 떠 있는 형상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산수정인데 아마 그 유인물에 잘못됐을 거예요. 정수정자를 했는데 뜻정자입니다. 이건 산수정에서 산수의 어떤 그런 정각 이런 것을 그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외에 좀 특이한 것 같은 경우는 여러 문자를 갖다가 조합해서 하나의 산수화를 그린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초보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발전 단계. 발전 단계는 1989년 구진중이 최초의 그 사계 계열이라는 작품을 발표해서 현대파 모색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 구진중이나 왕동룡은 같이 중국미술학원 제1기 석사반입니다. 석사생이고 그네들은 또 중국에서 가장 정통서예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 왕동룡이라든가 구진융이 왕동룡 이 현대파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바로 현대파에서 그 사람 작품을 경전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고무적인 것은 1992년 10월 장진님이 현대서법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현대서예의 이론의 장과 실계 무대장 이러한 것을 마련했다는 데서 상당히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이 바로 그 구진중 작품 일기. 이거 아마 우리나라 예술전당에서 그 발표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기수들이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무슨 글자인지를 모릅니다. 무슨 글자인지도 중요하지가 않고. 이거는 왕동룡의 무라고 하는 작품인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현대서예가 됩니까? 그랬더니 요 당시에 1년간 미국 간 적이 있었어요. 교환 교수로 미국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그 타임즈 그를 신문에 이게 뭡니까? 그 무슨 자유의 여신상 이러한 것이 실려 있는 걸 보고 이게 바로 현대니까 여기서 이렇게 문자 춤추는 거 쓰고 나면 현대 서예일 것 같다라고 저한테 대답해 주었습니다. 평가를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심화 단계 1993년 서법주의라고 하는데 주로 여기서는 중국 사람 바이드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6사람들이 이것을 했는데 이 당시 이것을 했던 것은 창작관념과 형식 언어에서 이전 현대파보다 더욱 심화시킨 것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94년에 중국미술학원 졸업생들이 북경 중국미술관에서 94년 현대 서법 탐색전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의의가 있냐면은 중국미술학원은 중국에서도 전통을 고수하고 또 그런 데서 실력을 인정받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여기 현대서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전통서예가들이 현대서예를 어떻게 했느냐. 또 더군다나 개인들이 아니고 중국미술학원의 졸업 작품전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차이점의 작품을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바이드의 서법주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전부 다 글씨는 아니에요. 보니까 글씨 같은 것도 어떤 경우는 많은데 제가 물어보니까 글씨는 아니고 사회에서 굉장히 생명력 있고 활발하고 멋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올라서 자기 나름대로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아까 졸업 전에 한 것인데
제가 왜 작품 5호라고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또 그래야 멋있어 보인다고, 있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995년 가독성을 조건으로 제6회 중청년에서부터 현대파 서예의 창작을 받아들이기로 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국 공모전에 인정을 받고 이전 출품을 허락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소함은 도안안나 공지우라는 작품으로 1등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서당보다 관방에서 먼저 현대파를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현대파는 중국 사단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소함이 받은 1등상입니다. 여기서 가독성이라는 조건을 하게 되는데 얼른 보면은 이것이 가독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아마 작품 제작이 제가 알기로 였다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크기는 여기서부터 요만했어요. 여기서부터 요만한 것을 나중에 자르고 요 부분만 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게 저 복숭아 도자거든요. 이 복숭아 도, 그리고 이건 꽃화자 이렇게 쓴 것이고, 요거 어지러울 난자 이렇게 쓴 것이고, 요거는 이렇게 점 찍어서 이렇게 떨어질 낙자죠. 그리고 요거는 좀 붉은 훈자 이렇게 추사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먼지 진자. 요거 비우자는 아마 비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거기서 이게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독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학원파. 학원파는 진집년이 1989년 제일 먼저 명명하고 이론과 창작 방법까지도 실제적으로 그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진진영 학원파 또는 작품에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성 창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표제라든가 문자, 내용, 병합, 설계 등을 사용한 2차 구성 작품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2차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서예는 일회성으로 썼기 때문에 1차성으로 썼기 때문에 1차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무엇을 더 붙인다든가 이렇게 뭐 다른 것을 더해가지고 만든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작품이 태어나는 것 이것을 갖다가 2차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제, 문자 내용, 병합 설계 이것은 제가 작품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원파의 그 작품인데 지금 이것이 그 진진념 이거 뭐 하나 빼먹어 진짜를 빼먹는 진진념인데 이치의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당대사라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였다가 표제를 이렇게 다뤘고 지금 여기에 가르는 게 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면은 연의 그 실등같이 그런 것을 갖다가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연을 이렇게 띄우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밝힐 수 있다. 이것이 전파학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이 바로 표제를 내놓는 것이고요. 그 다음 아까 문자 내용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회계 왕희지 뭐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서 이것이 전부 다 보면은 그러고 자기의 그 끝에 낙관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난정선을 자기가 임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임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인상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놨어요. 얘기를 작품으로 쓰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요 자체가 문자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상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병합을 얘기했었죠. 병합 설계. 병합 설계는 지금 여기 보면은 각자가 하나씩 떨어져 있어요. 영자도 있고 피력도 있고 뭐 결구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 보면은 이것을 보면은 그 제목은 그 아동 때 글씨를 배웠던 그 추억 이런 제목이 이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렸을 때 자기가 이거 뭐 피력을 배운다든가 갈고리를 한다든가 영자 팔법을 쓴다든가 결구를 배운다든가 이런 추억들을 하나씩 오려서 독립적인 작품을 오려서 병합해가지고 만든 병합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주제성이라고 그러는데
학원파에서 가장 제가 그 인상적으로 인상이 남는 작품 하나 좀 소개하면, 제가 여기 그거는 소개를 못했는데, 여성이에요. 여성이 그 작품인데, 그 네모지에다가 그 종이 한 장에다가 칸을 네 칸을 커가지고 맨 위에다가, 너 좀 기다려. 칸 맨 위에다가 한글을 썼고, 오른쪽 맨 위에다가 한글을 썼고,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일본 가나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 저 세 번째 칸 위에는 중국에 보면은 운남성에서 여성들만이 쓰는 서체가 있어요. 그 서체를 쓰고 그 한 칸은 내그려뒀어요. 그게 바로 주제성 작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도 여성이니까 내가 이 한 칸을 채우리라 라는 것이 그 주제입니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음 유행서품. 2000년 금요일미술관에서 왕령, 오콩화 등이 전통의 뿌리를 받고 당대를 향해, 이 당대는 지금 여기 현재를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주로 많이 써요. 우리는 이게 당나라 하면 또 당대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제가 알기 쉽게 해서 썼습니다. 당대를 향해 개성을 선양하며 시류의 풍조를 인도한다 라는 구호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계는 제2나라 말하면 제1회라는 뜻입니다. 제1회 유행서품 제명전 또는 그 인품전, 이러한 것을 금일미술관에서 개최하여 유행서품의 서막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행서품이 제일 나중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유행서품 하면 일반 명사가 되지만 여기에서는 고유명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거 두방 작품, 유행서품 주로 두방 작품을 많이 하는데, 요 두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말로 지금 사각 작품, 네모진 작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왕룡은 이렇게 썼고 오쿠마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중국에서는 많이 씁니다. 지금 이렇게 이것은 잘못 잘리지 않았느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원 작품입니다. 바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면서도 이렇게 나가야지만 글씨 전체가 확장하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품들은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 칸 안에다가, 종이 안에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표고를 해서 거기다가 테두리까지 하니까 전부 다 안으로 수렴하는 이러한 그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것을 타파해가지고 때로는 바깥으로 확장, 이것을 뭐 보통 장력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많이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고 나쁜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오는 말. 현대 중국 서단에서 전통 서예는 여전히 서예의 원류를 이루고 있으며, 비록 많은 기류가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전통의 기초 위에서 새로운 창작을 모색해야 한다는 신고전주의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서단의 새로운 조류는 전통 소예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 이들은 서로 보완을 하며 당대 서단의 번영에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파는 1985년에 시작되어 초보 단계, 발전 단계, 심화 단계를 거쳐 1995년에 관방에서 인정을 받고 중국 서단에서 확실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원파는 1989년 대학에서 출발하여 진진념이 명명하였고, 아직 설득력이 부족하지만 혁신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정신은 오히려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행서품은 2000년 왕령 오콩화 등이 구호를 외치고 2002년에 전람회를 개최하여 서막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를 개창하여 성공한 이는 단지 왕룡을 비롯한
한두 사람일 뿐 기치를 내세운 혁명은 아직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를 전할 사람들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은 단지 대체적인 윤곽일 뿐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경지까지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러나 옛것을 보아 지금을 알 수 있고 또한 지금을 보아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국 사회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전통의 결정을 계승하여 새로운 창시를 거듭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점차 전통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당대 사회가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작품의 형식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일입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 그 김병현 늘 끝에 결론 내린 거하고 거의 다 흡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작품의 형식은 누구나 모방할 수 있지만 문화의 경지는 함부로 모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어진 시간에 딱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대 중국 서단의 동향에 대한 고찰 강로봉 교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